첫 번째 시간으로 선반 작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선반 작업, 선반의 조작 및 공구 사용하기. 두 번째 시간에는 바깥지름 가공하기. 세 번째는 홍 가공하기. 네 번째는 안지름 가공하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의 조작 및 공구 사용하기. 공작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선반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의 구성 요소에는 선반은 회전하는 공작물을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기계로 밀링머신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작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보이나요? 그림이 보이면 이 왼쪽에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이게 추축대,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공작물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공구가 되겠습니다. 공구. 보면 선반의 그 주요 구성 요소에는 축축대와 심압대, 베드, 그리고 왕복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요소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으로 가공할 때는 공작물을 추축대의 척에 물리게 회전시키고 공구대에 설치된 절삭 공구인 바이트의 깊이와 이송을 주어 공작물을 깎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여 제품을 만듭니다. 선반에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공작물의 축을 치수에 맞게 가공시키는 기계가 선반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선반의 정의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있네요. 셋톱이 아니고 선반의 구조입니다. 오타가 좀 있어요. 선반의 구조. 선반은 첫 번째 추축대, 두 번째 심압대, 세 번째 왕복대, 네 번째 베드,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표 3개. 반드시 이 4가지 요소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선반의 크기가 나왔네요. 선반의 크기는 베드 이상의 스윙, 이 베드 있으면 이 베드와 추축대의 스윙, 그리고 왕복대의 스윙, 이 왕복대 보입니까? 이 왕복대와 이 심압대와의 거리, 그 다음에 양센터 사이의 최대 거리면 이 추축대 시작해서 심압대 제 끝까지 거리를 최대 길이라고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반의 크기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오면 첫 번째 이 베드입니다. 이 베드에서 추축대가 거리 베드 위의 스윙. 두 번째입니다. 왕복대가 이게 왕복대입니다. 이 왕복대에서 심압대까지의 거리를 왕복대의 스윙. 그리고 세 번째 양센터 사이의 최대 거리는 심압대에서 추축대까지의 최대 거리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선반의 크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선생님이 선반의 크기가 어떻게 했다 했죠? 다시 기억 안 난다고요? 보면 베드 위의 스윙, 왕복대 위의 스윙, 양센터 사이의 최대 거리라고 했습니다.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가리킨 부분이 추축대입니다. 이 추축대의 역할은 공작물을 고정하고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게 조라고 합니다. 이걸 조라고 하는데 조가 1개, 2개, 총 3개 있죠. 이 3개 있는 조를
우리가 연동척이라고 합니다. 이 연동척은 이쪽의 척엔들을 고정하면 다 세 조가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동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선반 실습장 가보면 조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각각의 조를 조정함으로써 물건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연동척과 단동척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축축은 동력은 기어 전동 방식으로 전달되며 기어는 합금강을 강화 예처리한 후 연속 사용한다. 주축은 회전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가벼우면서도 긴 고장물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공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반의 구성요소 두 번째 심화대입니다. 심화대는 선반에서 보면 이쪽에 추축대, 배드, 가운데에 암흑대가 있고 이쪽에 심화대가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 정면에 선반이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심화대입니다. 심화대 특징으로는 주축의 반대쪽에 설치되며 공작물의 한쪽 것을 제지할 때 사용합니다. 이쪽으로 공작물이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드릴, 나사내기, 리모 등을 작업할 때 공구를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화대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작물을 지지하는 역할. 두 번째는 드릴의 역할이 있습니다. 심화대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심화대 역할은 첫 번째로 공작물의 처짐을 방지하는,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릴을 사용하거나 내부에 내경 가공을 할 때 심화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완복대입니다. 완복대는 베드 위에 바이트 동그라미, 기타 공구를 장착한 공구대를 가로와 세로로 이송할 때 사용합니다. 책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완복대는 새들, 에프런, 세로 이송대, 공구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복대에 보면, 사진에서 보면 많이 그려져 있네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완복대에는 크게 공구대 가 있고, 여러분들 보면 공구대 밑에 바로 새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들이 있고 에이프론 밑에 에이프론이 있습니다. 에이프론의 자동 이송 핸들, 하프 조작 레버가 있습니다. 하프 조작 레버와 하프 조작 레버는 나중에 나사 가공할 때 하프 너트 조작 레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알아야 될 게 세로 이송 핸들이 있고 이쪽에 보면 공구대 이송 핸들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는 선반의 몸체로 주축대, 심화대, 암흑대 등 선반의 주요 부분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지탱, 선반의 주요 부분 지탱입니다. 작업할 때 비틀림 작용과 굽힘 작용에 의한 저항이 크게 작용하므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게 배드의 역할입니다. 선반의 작업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의 작업 종류에는 보면 바깥 지름 가공, 테이퍼 가공, 윤곽 가공, 홍 가공, 단면 가공, 단면 홍 가공, 총형 가공, 보링과 내부 홍 가공, 드릴링, 절단, 나사 가공, 널 가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반의 종류는 바깥지름 가공, 테이퍼 가공, 윤곽 가공, 홈 가공, 단면 가공, 단면 홈 가공, 청형 가공, 보링 내부 홈 가공, 드릴링, 절단, 나사 가공, 널리 가공이 있습니다. 한번 종류에서 한번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지름이란 것은 이쪽에 보면 공작물의 외경을 갖는 게 바깥지름 가공입니다. 테이퍼 가공은 한쪽 면 지름이 작고 한쪽 면 지름이 큰 거를 테이퍼라고 합니다. 이걸 테이퍼 가공이라고 합니다. 윤곽 가공은 이렇게 원형 같은 부분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데 윤곽 가공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홈 가공은 차후에 배울 건데요. 지름이 큰 쪽과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가공할 때 홈 가공합니다. 홈 가공은 주로 어린이집에 사용되냐면 자동차의 멈춤링을 가공할 때 이 홈 가공을 사용합니다. 이 단면 가공은 이 측면을 우리가 단면 가공이라고 합니다. 단면 홈 가공은 측면에 홈을 가공할 때 단면 홈 가공을 쓰입니다. 청형 공구는 이런 직을 이용해서 공구를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보링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넓힐 때 사용되는 게 보링 작업입니다. 드릴링 하고 나서 보링이 되어야겠습니다. 드릴링 하고 나서 내부로 발트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선반에는 절단 기능도 있습니다. 나사 가공도 됩니다. 널링도 가공도 됩니다. 나사 가공 같은 경우는 순나사, 함나사 가공되면 널리 가공은 주로 손잡이를 할 때 널리 가공을 합니다. 선반의 점검입니다. 여러분들 선반에 있을 때 항상 선반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면서 선반에 수명 연장시키거나 선반에 혹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반은 작업 전에 안전작업과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점검해야 됩니다. 먼저 일반 점검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점검에는 기계장치에 흔들림이 없는가, 윤활유는 잘 순환되고 있는가 보면 회전이라든지 이송 핸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윤활유가 들어가야겠죠. 활동 부분에 이상이 없는가, 각 기어에 정확하게 물리고 있는가, 내부 위치가 정확한가, 이송축, 이드스크 축에 이상이 없는가, 전동기의 접지선에 이상이 없는가. 다시 정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기 점검은 보통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중요 부분의 마모 상태가 뭐 있죠? 조에 보면 조의 역할이 뭐였죠? 주축대에 보면 조가 있죠. 주축대에 조가 이게 4개 있는 단도척이라고 했을 때 물체를 고정하는 게 주축대인데 이 조의 공작물과 이 조에 겹치는 부분이 마모될 수가 있겠죠. 이 마모된 부분을 항상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공작물의 정확한 치수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선반의 수평을 점검합니다. 선반에 먼저 설치할 때 이쪽에 몸체가 있을 때 이 몸체와 베드가 수평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죠. 베드가 수평이 안 맞는다면 공차라든지 흔들림으로 인해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계 점검은 여러분들 6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전부 다 읽었나요? 전기장치 점검입니다. 전기장치 점검할 때 퓨즈, 항상 전원 메인 스위치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는 왜 있는 거죠? 전기가 갑자기 이상적으로 작동할 때 퓨즈를 이용해서 전기장치의 점검을 하는 것이죠.
가부와 계전기, 브레이크 스위치. 브레이크는 뭐냐면 여러분들 선반에 보면 밑에 앞에 보면 그 바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바를 한번 작동시킴으로써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급유가 중요합니다. 급유는 주축대, 에프런, 심압대, 2등 스크류, 이송축, 이송기어, 부식공구대 반드시 급유를 확인하고 없으면 급유를 해야 됩니다.